다들 저출산이다, 비혼이다 하던 마당에 자식이 셋이면 저도 나름 애국자 아닌가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애 셋은 기본에 넷, 다섯도 드물진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외동아이들을 선호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자녀 셋은 많다는 소리를 듣는 정도가 되었다 싶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다들 외동 아니면 많아봤자 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기사 저도 자식 셋을 낳아 기르는 게 쉽지는 않았네요.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아이들까지 챙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혼자 벌어서는 5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한 탓에 집에 보탬이 되고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막상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홀할 때면 저는 모자란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늘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들은 왜 별걸로 다 미안함을 느끼는지 자식들 앞에서 저는 늘 죄인인 것만 같네요. 그래도 없는 살림에 알뜰살뜰 살면서 자녀 셋을 무사히 키워냈어요. 애가 셋이면 식비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기에 미처 학원 보낼 여력까지는 안 돼서 제가 학습지 교사 일하면서 얻은 학습지들로 아이들 직접 가르치면서 키웠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제가 누구를 가르칠 깜냥이 되나 싶었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는 아이들을 믿으며 10수년을 그렇게 살았네요. 다행히도 큰아이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 둘째, 셋째는 저도 자신있게 붙었는지 한결 수월해졌죠. 덕분에 나머지 아이들까지 큰 문제 없이 가르쳤고 세 아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게 전부는 아니니 잘 따라준 아이들 덕분이겠지만 그래도 저도 꽤 못하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했죠. 저희 아이들이나 남편은 그런 제 노고를 알아주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아이들 공부였지만 그걸로 주변에서 괜한 핀잔도 많이 받곤 했었습니다. 제가 형편상 대학을 못 나오기는 했어도 학창시절에 공부는 꽤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상고 나와서 쥐판이나 두드리던 주제에 뭘 가르치겠냐며 비웃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저희 동서였었죠. 여유 있는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난 동서는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한 사람이었고 이 일 저 일 전전하던 저와 달리 좋은 회사 다니면서 커리어 우먼처럼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릅장도 없는 저를 참 많이 무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동서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체 왜 그러는지 그 속을 전부 알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가 동서보다 아래였으면 진작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제가 윗사람이라 대놓고 무시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한 가족이고 알고 지낸 지 벌써 10수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편견도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번 자리 잡은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건지 동서는 여전히 저를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그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저는 동생만 셋이 있던 사남매 집안의 제일 큰 장녀였습니다. 장사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사셨지만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장녀였던 저는 그런 집안 사정을 일찍 깨우친 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을 알아서 그런지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부모님 주머니에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괜히 뭐 사달라며 투정 부리고 보챌 때마다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말리곤 했었죠. 부모님은 늘 장사를 하느라 바쁘셨고 저는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동생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앉혀두고 직접 공부를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제가 머리는 나쁘진 않았던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혼자 깨우친 덕에 제 동생들도 저처럼 가르치곤 했었어요.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 세상이었으니 공부라도 잘해야 학교에서 무시를 덜 받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일찍부터 동생들을 직접 가르쳤던 저는
제가 먼저 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온 것들을 늘 동생들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실 여력이 안 되니 제가 그렇게라도 동생들을 챙기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놀이처럼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나다 보니 그게 다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복습이 돼서 좋았고 동생들은 일종의 선행학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어릴 적 부모님 장사 도와드리면서 주판을 만졌던 탓인지 수학에 재능이 있던 저는 동생들에게 산수도 직접 가르쳤습니다. 학습지사 형편도 안 되던 그때 제가 직접 달력종이 뒤편에 문제집을 만들어주곤 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선생님의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을 가르치거나 친구들에게 공부를 알려줄 때마다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서 동생들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즐거운데 교탁 앞에 서서 수십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얼마나 보람찰까 싶은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시절부터 저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찍부터 집안 형편을 알고 있던 제가 우리 집 사정에 대학 진학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가고 싶으면 빚이라도 내서 가야 하지만 하루빨리 돈벌이를 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던 장녀에게는 그런 것도 전부 사치이고 이기심이었습니다. 나 하나 저차고 꿈을 따라 쫓는다면 부모님은 물론이고 줄줄이 동생들까지 힘들어질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나마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동생들 학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제 꿈을 그렇게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혼자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그 정도였으니 대학 진학이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 아쉬웠지만 그때는 그게 가족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사정을 아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너무 아쉬워하셨지만 아쉬워할수록 저만 힘들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벌 생각에 상고에 들어가게 된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회사 격리일을 시작했어요. 그 시절 격리는 하루 종일 돈 계산을 하고 회사 잡일까지 하면서도 박봉을 받아야 했지만 제 형편에 취직이나 한 것이 다행인 일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형편의 다른 친구들은 전부 공장에 들어가거나 몸쓰는 일을 해야 했으니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나마 회사가 1시간 거리에 있던 탓에 저는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했고 그렇게 버스비 한 푼까지 살뜰히 아껴서 집안에 보탬이 되려 노력했어요. 그 덕분에 둘째 동생은 저와 달리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동생이 부러웠지만 그때는 딸인 저보다는 아들이었던 남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집안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는 아들이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시절이었기에 그런 일들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착한 제 동생은 자기 대신 제가 대학에 갔어야 한다며 늘 미안했었죠. 내가 아니라 누나가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누나보다 한참 모자란 내가 누나 돈으로 대학 들어간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우리 집 장남이야.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동생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 동생은 제게 미안한 만큼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덕분에 장학금도 몇 번 타서 제 길을 살려주었죠. 덕분에 밑에 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저희 사남매 중에 고졸은 저밖에 없게 되었네요. 누군가는 제가 희생해서 동생들 좋은 일만 시켰다며 미련한 짓이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동생들이나마 학교에 보내게 된 것에 절대 후회가 없었어요. 늘 언니 누나 덕분이었다 말하는 동생들 덕에 저는 제 인생에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 인생에는 대학 졸업장보다 더 큰 가치였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동생들 모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도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점점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으니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릴 시기가 찾아와 주었어요. 이제는 동생들도 돈을 벌고 여유가 있다 보니 나도 돈을 모아서 시집을 가야겠다 생각했죠. 덕분에 그동안 연애 한번 못했던 저도 그제서야 늦은 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어쩌면 남편이 제 첫사랑이겠네요. 거래처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에게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그때까지도 중소기업 격리를 하던 저는 외부 손님이 올 때마다 커피 심부름하는 게 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다방 레이지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아무리 시절이 시절이라 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청업체 직원인 제게 늘 깍듯하게 대하고 친절했거든요. 어쩌면 당황한지도 모르는 그 존중과 대우가 처음이었던 저는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던지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의 친절함에 반했던 제가 남편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던 인재였고 저는 고졸의 작은 회사 격리였기에 남들이 보기에도 저희 두 사람의 균형이 맞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하거나 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도 여유가 없었더라면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며 오히려 동생 셋을 가르쳐 대학까지 보낸 저를 자신보다 대단한 사람이라 말해주곤 했었죠. 누가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주었던 건 아마 남편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나를 존경한다고 말해주니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나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죠. 혹시나 홀 시어머니께서 잘난 아들이 고졸 며느리 들였다고 반대하실까 걱정했던 저는 시어머니를 뵙고 나서 그런 걱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생김새며 성품까지 저희 어머니를 쏙 빼닮았던 거더라고요. 어머니는 고졸의 가난한 집 장녀인 저를 누구보다 반겨주시며 큰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들만 둘이라 늘 며느리를 잘 보기를 기도하셨다면서 말이죠. 집안에는 원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세상 큰일들이 남자들 손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남자들이 큰일 한다고 미처 못 보는 것들을 신경 쓰고 챙기는 게 우리 여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큰일을 할 수 있는 건 전부 여자들 덕분이야. 우리한테도 시켜만 주면 잘할 수 있는 걸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런데 우리 큰 며느리는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야무지고 성품도 좋으니 내가 더 걱정할 것도 없겠구나. 모자란 저를 반기며 맞아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집안의 기둥이신 시어머니는 온화하시고 고드셨고 남편은 늘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있어서 아직 대학생인 시동생 역시 귀엽고 살가운 도련님이었죠.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된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남편, 이런 시댁 만난 것은 전부 천운이라 여겼어요. 친정에서는 장녀라는 이유로 늘 베풀고 남을 챙기기만 하던 제가 시집 와서는 늘 받기만 했거든요. 제가 어리석어서 며느리돌이 잘 못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늘 예뻐만 하셨어요. 그게 늘 감사하고 죄송했던 저는 제 밑으로 동서가 들어오면 그만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늦둥이 시동생이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저희 시어머니도 나이 들어 힘드실 테니 제가 어머니 대신 제가 받은 만큼 새 식구를 챙겨줘야겠다 생각해왔죠.
그리고 결국 제가 시집을 온 지 10년 만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저보다 5살 더 어렸고 동서는 그보다 4살이 더 어렸었어요. 저희야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지만 그 두 사람은 사회생활 하다가 연애한 지 한참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동서와 시동생은 같은 대학교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시동생이 저희 남편 따라서 같은 대학에 진학했으니 두 사람이 저희 남편 후배였죠. 시동생이 남편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 서울대 가라고 하는 걸 두고 자기 형 따라서 같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더라고요. 사실 원래 그 형제가 참 우애가 좋거든요. 성품이 좋으신 시어머니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동생을 챙기던 형을 시동생이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주변 만류에도 형 따라서 같은 학교 가겠다고 진학을 했죠. 그리고 군대에 다녀온 뒤로 같은 학교 신입생인 동서를 만났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만나다가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듣기로는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하던 동서가 일찍 결혼하기를 꺼려했다고 들었었네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과 가정 사이에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보니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간 동서 입장에서는 결혼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30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고 덕분에 저는 벌써 3자녀를 본 뒤에야 동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년을 기다려 맞이한 동서였기에 저는 시동생의 결혼 소식이 너무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잘해주겠다고 생각했었기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동서를 제 막내 동생처럼 잘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살림이야 내가 더 잘할 테니 괜히 시켜먹거나 부려먹을 것도 없고 그저 잘해주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야 대면한 것이 어색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제가 윗사람이라 불편한 거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동서를 보면서 저도 동서가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구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늘 자리를 피하거나 제가 말 붙이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는 듯 늘뚱이 있곤 했었어요. 막내딸이었다고 들었기에 원래 성격이 그런 건가 싶었지만 시어머니나 저희 남편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둘째 왔어요. 어머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목도리 하나 필요하시죠? 이거 제가 월급 받아서 산 거예요. 비싼 거니까 꼭 다른 사람 주지 마시고 어머니 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 우리 막내가 영원데 당연히 그래야지. 고맙다. 아, 그리고 이건 아주버님 넥타이인데 저희 남편 거 사는 김에 같이 샀어요. 전부터 받기만 해서 늘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요. 어머, 우리 남편 거까지 챙겼어? 안 그래도 되는데. 동서 고맙네. 근데 형님 거는 못 샀어요. 제가 형님 취향을 아직 잘 몰라서 못 고르겠더라고요. 말만 해도 고맙지 뭐. 어떻게 나까지 챙겨. 나는 괜찮아. 그런 말들도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다 보면 눈치 없는 저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식구가 몇이나 된다고 나만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듯한 동서의 행동이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린 동서에게 섭섭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가 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니는 어른이시고 저희 남편은 자기 선배라 그러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집 식구들 사이에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수록 남편이나 시동생이 눈치를 채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저는 괜히 스스로 기가 죽곤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제게 동서와 사이가 나쁘냐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당신 혹시 재수 씨랑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라니? 없는데 왜? 아니, 전부터 종종 느낀 건데 재수 씨가 당신을 불편한 것 같아서 선물도 매번 당신 것만 없고
당신이랑 단둘이 있는 걸 일부러 피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보면 다 같이 있을 때도 당신한테 굳이 먼저 말 걸진 않잖아? 당신이 먼저 말 붙이지 않는 이상 재수씨가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던데. 당신이 재수씨 괴롭힐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두 사람 싸우기라도 한 건가 해서 말이야. 아니야, 싸우기는 무슨. 당신 말대로 대화도 별로 없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무슨 말이라도 나누고 교류가 있어야 섭섭한 일도 생기고 싸우는 거지. 내가 동서한테 기분 상하게 하거나 한 건 없어. 나도 동서한테 별 감정은 없고. 나도 당신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당신이 남들한테 미움받을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건 나도 알지. 근데 다만 내가 눈치챌 정도로 두 사람이 어색해 보여서 말이야.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 안 그래? 그렇지. 당신 마음 알아. 내가 동서한테 더 다가가 볼게. 미안해, 여보. 남편도 저를 탓하려고 말을 꺼낸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저도 10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둘 사이는 유별날 정도로 가깝고 좋았는데 동서와 제 사이가 서먹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도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희가 가까이 지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기댈 곳 없던 어머니는 늘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결국 믿을 곳은 가족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니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끼리 잘 지내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서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부부끼리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